조선시대 때 그런 어른들하고 어떤 자식들 간의 그런 관계가 지금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우리 조선시대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상하로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손이 있었거든. 유교 사상이 부모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깊이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만주점은 잘 몰랐거든. 뭔지 모르지만 유교 사상을 따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국제사회를 받아들였거든요. 미국 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미국의 서양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전부 다 미국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게 사고방식이. 그건 우리한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도 70%에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까 조직에서 뭐 대표하고 그 부하 직원들을 가까우기 위해서 그냥 허물없이 지낸다. 이렇게. 반바지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중하가 있는 거라. 여기 가까워지면은 상중하가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 그냥 이렇게.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럼 맞먹죠, 이제. 내가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모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식이 딱 어려졌을 때 나한테 뭘 물으러 와요. 어? 부모님, 제가 요런 깝깝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왔을 때 이걸 풀어줄 수 있으면 그때는 나는 존중받아요. 존경까지 받는다니까, 자식한테. 이게 내 자식한테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지. 모의상 같이 가고 같이 놀아주고 저 어디 뭐 다닌다 해가지고 잘 놀아준다 해가지고 나를 존경하느냐. 그냥 좋은 아빠죠. 좋은 엄마죠,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존중받고 존경받는 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어떨 때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느냐. 얘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물어올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얘는 그때부터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굉장히 공경하는 거라. 친구 돼 있다는 거거든. 니는 부모로서 지금 자식한테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부모님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같이 맘먹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뭐 하면 화를 확 내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을 싸우잖아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데 싸울 일이 있어요? 안 싸워요. 부모 말을 잘 듣고 따르죠, 이렇게. 내가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 내가 지금 사회 활동하고 있잖아요.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활동을 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때문에 지금 나를 보러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홈런도 치고 그러면 사회 존중도 받고 하면 내가 사회 큰 뜻을 내가 사회 활동하는 건데, 내가 좁게 자식만을 위해서 산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굉장히 좁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은 결국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게 전부 다 가족주의거든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 하거든. 근데 한 지붕 안에서 그냥 밥 먹고 같이 자는 식구인데 국제사회가 지금 가족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뭐냐면 인연과 가족이에요. 가불관계거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쳐야 될 게 가족관계를 깨쳐야 돼요. 이 가족의 지금 설명이잖아. 가족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 식구다, 식구. 한 집안에 같이 자고 밥 같이 먹는 식구다, 식구. 가족은 인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가족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 때, 상대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고 살 때 이 사람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이 사람은 노력해서 살 때 가족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역사상 가족이 만들어지지 한 번도 없어요. 인류가 제일 먼저 깨쳐야 될 게 이게 가족인지 아니면 식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연으로 왔는지 이걸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인연으로 왔는데 전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내 가족이라고 내 혈통이라고 내 핏줄이라고 그냥 딱 감싸안거든요. 이러면 나는 가족에 매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에 매 있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사회에.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 사회활동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국제사회 논리에 지금. 그 70%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 70%를 넘어서야지 뭔가 깨칠 수 있는데 70% 일단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 전부 다 스탑돼 있거든. 지금 밑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위에 좀 어떤 좋은 지식이 안 나오니까 그 위로 못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논리로 지금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깰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족하고 식구하고 인연을 좀 분별해 주잖아요. 내 자식으로 온 사람, 저 사람이 나하고 인연 온 거거든. 내 아내로 온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인연으로 온 사람이에요. 서로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라. 그 의무를 몇 프로 하느냐? 30%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30% 해가면 되는데 21세가 지나고 의무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회인이라 서로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사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그렇게 있더라도 내가 30%를 내 가족한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 활동을 하는 게 70%예요. 이렇게 3대7로 들어가면 정확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70%짜리를 포기하고 내가 여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70% 살겠다. 이 사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 때 그게 30%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무가 그게 30% 있거든. 21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자식 간에 서로 의무가 있어요. 인연을 왔기 때문에. 그게 30% 행하는 거라. 그리고 내 사회활동을 70% 하는 거죠.
이게 3대 7의 법칙이거든. 그럼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사회 활동하는 걸 포기하고 지금 가족한테 돌아갔잖아요. 그럼 가족한테 70%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잖아. 이 사람 100%네, 그죠? 이걸 아예 포기했으니까. 근데 그걸 원리를 모르면 이 사람을 갖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고만한 신랑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 최고라는 사람들. 사회 활동이 최고라는 사람들은 또 이 원리가 다르겠죠. 저 사람을 친소 안 하겠죠, 이렇게. 근데 가족이 최고라고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행동이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래 막 칭찬을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뭐 서양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가족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21세 이후로 이제 대학 이후로 되면 또 풀어두고 이제 자기 인생 살아라고 이렇게 사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좀 국제사회 보면 전부 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붕괴된 게 어디로 들어냐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다니까.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순이 제일 많잖아요. 세계에 있는 70% 모순이 전부 다 일로 다 들어왔거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은 어디에 모순이냐면 국제사회 모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 70%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 다 보이죠. 우리 가족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가 좀 해체될 위에 놓여있잖아. 그럼 전부 다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풀어야 될 주인공들이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가족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붕괴되고 있다니까. 그 국제사회도 그냥 결혼하면 바로 이혼이라. 서로 안 맞으면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딱 이혼이라 이렇게. 맞죠? 국제사회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게 바르게 접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들이 전부 다 일로 들어왔다니까. 국제사회 70% 모순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국제사회를 보면 돼. 축소판이거든. 국제사회 인류의 축소판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왜? 70%짜리 다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과 그 다음에 식구와 그러니까 인연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이 자연인을 준 것은 서로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게 21세까지예요. 21세가 의무를 다했으면 나는 사회인으로 활동을 해야 돼. 자식도 사회 활동하고 부모도 사회 활동하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21세 지나가지고 서로가 노력한 게 있다. 서로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노력했다. 그러면 그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요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전에는 가족 아니에요. 그냥 인연에서 의무만 주어진 거지. 그게 21세까지라. 이런 법칙을 좀 내놓는 거죠. 이런 국제사회 이런 걸 좀 내놓는 거예요. 21세까지는 우리가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몇 프로냐면 30%예요. 정확하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의무가 끝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인연의 의무는 끝난 거라. 부모 자식 간의 의무는 끝난 거라니까. 그럼 그때는 사인으로서 서로 노력하면 이제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인류에 가족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 가족이라고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식구들이에요. 한 집안에 같이 잠자고 밥 먹는 식구.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 자식이 성인이 됐어도 전부 다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부딪히는 거라.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가 나는 야구 다 포기하고 사회활동 다 포기하고 난 가족 갖다 간다는 것은 그만한 신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랑밖에 지금 안 되는 거라. 이제 그 신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칭찬하는 사람은 똑같은 신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